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이고 드디어 이제 가을이 오는지 풀벌레 소리들이 요란한 밤입니다. 온 국민이 드루킹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온통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과연 구속될 것인가 아니면 전혀 혐의가 없는 걸로 끝나게 될 것인가 거기에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는데요. KBS가 최근 연일 탐사 K라고 하는 그 시리즈를 통해서 2012년 당시 여야의 여론조작 실태를 파헤치는 그 리포트를 계속 내보내는 중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국정원, 기무사, 군사이버 사령부 이런 그 국가기관의 여론조작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야가 선거 캠프를 통해서 그 선거 캠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그 외곽 조직을 통해서든지 광범위한 매크로를 이용한 그 광범위한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이 문제는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지금 진행 중이죠. 왜냐하면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부분의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의 그 원고 중에 한 명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 갖고 계속해서 이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오신 김후용 목사님, 충남 서해중앙교회 김후용 목사님과 더불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후용 목사입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예, 더위는 그저 더울 때는 샤워로 네, 하루에 3번 정도. 그러셨군요. 나름대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목사님은 꾸준히 그 연배에도 불구하고 그 매일 그 운동도 하시고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예. 예. 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그 선거 부정, 이 18대 대선 선거 부정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또 이제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목사님께 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최근에 그 검찰청에다가 무슨 탄원서를 하나 준비해서 쓰셨다던데 그게 또 어떤 탄원서인가요?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앙선관위가 우리 국민들 전체를 갖다가 유권자 SNS 사용하는 사람들, 특히 페이스북, 트윗, 이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사이버 선거 범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예. 이 자체적으로 사이버 범죄 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이버 이게 페이스북이나 트윗이 원체 많으니까 블로그나 이 전체 국민들의 정치 의사를 갖다가 분석하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불법적으로 분석하고 하는 걸 갖다가 민간 업체에다가 코난이라는 민간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갖고 민간 업체가 이제 우리가 아는 SNS의 모든 정치적인 의견을 들여다보고 그걸 감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정보나 이런 것을 다 캐치해서 선관위에다가 이런 자기네들의 조사한 것을 갖다가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 2017년도 12월 7일 날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중앙선관위 사이버 범죄 대응 팀장과 그리고 민간 업체 마치 빅브라이더처럼 우리 모든 자료를 들여다본 민간 업체 코난 대표를 저희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취재해서 보도한 적도 있고, 그거는 원래 또 이제 지금의 밤이당에 가 있는 권은희 의원, 옛날 수서경찰, 그러니까 수사과장. 그분이 정기 국회에서 그걸 갖다가 지적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분이 두 차례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대년 사무총장을 상대로
예. 지적을 했고 그게 말하자면 국회에서 그러니까 거론이 됐죠. 문제가 됐던 그러니까 김대년 사무총장이 그 사실에 대해서 100% 시인을 했어요. 잘못했다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처벌 받아야죠, 이제. 잘못했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그, 조지 오웰의 1948년 소설 알죠? 1984년. 예, 예. 그 소설의 내용처럼, 예, 예. 이 민간 업체가 우리가 하는 SNS, 특히 그 페이스북, 트윗, 예? 예, 예. 블로그, 이런 걸 갖다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이건 굉장히 참,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거 좋지 않은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선거범죄를 막는다는 막기 명목이죠. 위한 어떤 활동을 하라라는 하라고. 국가기관으로서 이제 세워진 사이버 범죄 센터가 있어요. 예, 예. 중앙선관위에. 예. 해야 될 일이지.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 예. 그렇지. 그거는 이제 단순히 선거에 어떤 범죄가 있는가 사이버상에 예. 이거를 조사하는 건데 얘네들이 영역을 갖다가 아주 확대를 해갖고 예. 전 국민의 유권자의 SNS를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정치 여사를 분석하겠다는 거죠. 그 자체가 아마 잘못된 거죠. 예. 예, 그걸 갖다가 자기네 SNS 하는 사람들이 원체 많고 광범위 하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윗이나 뭐 사이 카페 블로그 뭐 많으니까 예, 예. 이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코난에다가 이걸 갖다가 민간 유권자들의 정치 여사를 분석해서 불법이 있는 것을 지적해서 자기네들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체계로 이게 만들어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직접 하지 않고 그렇죠. 외주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법적으로 그런 유권자 SNS를 감시한 거죠. 그러니까 권한도 없는 민간 사설 업체한테 예, 예. 감시를 하고 SNS 시민들의 그냥 어떤 SNS 활동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코난이라는 업체는 제가 알기로 빅데이터 업체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굉장히 크죠. 이건 사실은 우리가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군가가 다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사실은 개인의 어떤 자유를 갖다 침해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이버의 선거, 이걸 갖다가 또 이 사람들이 조사한 것을 사이버상에서 한 것을 또 이분들이 중앙선관위가 그걸 근거로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한 사례도 아마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저는 이제 심각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예. 방금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중앙선관위가 코난이 적발한 그런 어떤 SNS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적발한 사람들을 중앙선관위가 그걸 보고를 받고 그 사람들을 고발을 했다면. 예, 고발한 자료를 그래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고발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처벌까지 갔다면. 예. 이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처벌까지 갔으니 이거 자체가 그렇죠. 무효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는 뭐 그 전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검찰에서 이걸 갖다가 다 조사를 해줘야 되는데. 예. 일단은 그래서 12월 7일 날에 작년에 12월 7일 날에. 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하고 사이버팀 센터장하고 코난 테크놀로지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대검찰청에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검찰청에서 이제 사건을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관할 지청, 관할 검사 관청에다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다가 이걸 이첩을 했어요. 예. 그 이첩을 해서 이제 수원지검에서 이제 검사가 배당을 받고 저희들이 2018년 2월 22일 날 안양지검에 가서 고발인 진술을 했습니다. 예. 2월 22일이면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죠. 오래됐죠. 지금 벌써 이제 6개월이 지났죠. 6개월이죠. 그 진술한 지도. 예. 예, 그래서 고발한 지는 9개월이 지났고 진술한 지는 하면 6개월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것을 갖다 계속 수사 중이라는 말만 있지 전혀 사건에 대해 갖고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가 지금 되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계속 지연이 되니까. 예,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안양지청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지금 다 작성해서 우편으로 접수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지금 시킨다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 이게 보통 이제 수사에서 보통 그 진술을 하면 한 3개월 내에 보통 상식적으로 원래 3개월 이내에 고발한 지 내지는 고소한 지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어요, 원래. 예, 원래 그렇게 돼 있죠. 예. 특히 그 진술하고도 보통 한 3개월 안에 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뭐 그 중에 이제 6월 27일 날 뭐 검사가 좀 바뀐 건 있어요. 예. 4개월 지난 후에 검사를 또 바뀌어갖고 지금 뭐 검사들이 인사이동이 있으니까. 예. 부장검사가 이걸 지금 맡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너무 고발한 지가 한 9개월이 지났고 진술 마친 지가 6개월이 됐는데도 수사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청장에게 이 고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고 좀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이거 탄원서를 갖다 준비했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이미 그 국회에서까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시인을 했고, 예, 예. 예, 뭐 이렇게 밝혀진 사실인데 이것도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면 이건 심각한 그러니까 문제죠. 제가 보니까 검찰이 관할 그 중앙선관위 그것도 사무총장이고 예, 또 사이버팀 이제 센터장이고 하니까 이게 관할 기관이 상당히 또 헌법기관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이거 수사를 좀 이렇게 좀 어려워하는지 예. 어떻게 하는지 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지연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 경험은 목사님 이전에도 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검찰이 뭐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될 18대 대선 당시에 그 13명의 대법관, 예. 13명 대법관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예. 목사님 고발을 했었는데 그 사건도 뭐 오랫동안 그냥 쥐고만 있다가 나중에 한 각하해 2년이 버렸죠. 넘게 지고만 있었죠. 예. 검사분들을 세 분이나 바꿔가면서 예. 그 탄원서도 한 7번, 검찰총장한테는 4번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아주 곤란한 검찰이 아주 곤란한 곤란할 걸 만한 좀 문제만 이렇게 그냥 계속 그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곤란한 것은 이분들이 좀 빨리 이렇게 안 하려는 그런 어떤 그 관행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사법농단, 양승태 네. 대법원 체제의 사법농단이 지금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도대체 예. 법원이 범죄 집단인지 이것들이 무엇을 하는 데인지 정말 그 온 국민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의 재판거래 의혹들이 지금 속속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대법관 13명 대법관 고발한 것이 이게 그냥 그때 당시에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대법관 지체 높은 대법관님들까지 고발을 하면 어떡하겠다는 건가 이렇게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그때 당시 보이는 사람들이 받았어요.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 2015 보면은 년도니까. 너무 잘하신 거예요. 2015년도 2월 15일 날을 제가 네, 너무 아주 선구자적인 너무 이 대법관들이 문제다. 척배다. 네, 대법관들이 이렇게 보신 거 상당히 아니에요, 그때도 그때 문제가 당시. 심각했어요. 예. 선거 소송을 갖다 6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도 네. 그때 당시만 2015년도니까 하면 2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직무유기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을 안 하고 재심 재판을 여태 지금 뭐 재심이 결정된 지 벌써 몇 개월입니까? 1년이 넘도록 예. 그렇게 보면 아직까지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검사들도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위에 지도부만 조금 바뀌었지 나머지 밑에는 뭐 그대로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데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지금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 예, 재심을 받아들이는 상태죠. 재심이 계류 중이고 그것이 벌써 재심을 신청한 지 벌써 1년이 넘은 상황이죠. 예. 곤란하죠. 예. 자, 그건 그렇고 지금 앞서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KBS가 이번에 지금 뉴스 18대 나왔네요.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 새누리당과 민주당 이 여야를 막론하고 여론 조작을 선거 캠프나 뭐 그 외곽
조직을 통해서 그 매크로를 돌린 예, 예.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여론 예. 조작을 예, 했다라고 예, 하는 보니까, 사실을 예, 여의도에 건물 넣어갖고 서강 발음 포럼이 조사를 아주 면밀하게 했더라고요. 이 KBS에서. 전투조사를 제대로 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 그때 당시 이제 계정을 지웠다고 하지만은 아. 빅데이터가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00만 건을 날렸다 해놨네, 보니까. 예, 그래서 네. 이 사건은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그 드루킹 그 특검, 예. 드루킹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해 보이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 이거는, 뭐, 드루킹은, 뭐, 왜 보면은, 뭐, 속된 말로 말해 세 발의 피죠. 예, 계정을 갖다 2,800개를 만들어갖고, 그거다가 서버까지 들여다 놓고, 예,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 지금 보도에 따르면 매크로 네. 계정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866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로봇을 통해갖고 계속 돌렸다니까. 예, 1,000만 건을 넘게 돌렸는데. 보시죠, 봇. 이 봇을, 예. 그러니까 문재인을 비방하는 그 트윗 한 개를 날리면 그것이 이 봇을 통해서 예. 매크로 계정 800개를 2,866개가 통해갖고 계속 돌아간 거죠. 그렇죠. 이게 다 사람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게 기계가 기계가 이것을 로봇이 리트윗을 돌리니까. 자동 리트윗을 함으로써 막 1,495회 RT가 돼버리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렇게 국가기관과 자기네들이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돌린데도 불구하고, 예. 2018년 12월 19일 오후 3시에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가 아마 문재인 후보한테 2.2% 뒤져버렸잖아요. 그렇게까지 난리를 쳤는데도 국가기관 그러니까 이게 여론 조작을 그렇게 심각하게 했고 이게 1,000만 건 막 이렇게 그 SNS를 통해서 이렇게 1,000만 RT가 건이라는 되고. 것은 숫자가 엄청난 거죠. 그렇죠.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1,000만 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네. 목사님도 트윗을 지금 사용하신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트윗을 사용하고 좀 되는데 그거 좋아요 이거 리트윗하고 이게 그게 100개 올라가기도 힘들고 보통 하면 열 몇 개 개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요. 목사님도 지금 팔로워가 지금 2만에 달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굉장한 파워 트위터리안인데도 어떤 그 트윗 하나를 날렸을 때 100개의 RT가 올라가기 되기가 힘들어요. 힘들다 이거죠. 그거 힘들어요. 근데 이 봇을 통하니까 무려 1,495개 RT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수십만, 수백만, 네. 수백만 명이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2년 8월부터 선거 때까지 계속해서 날렸어요. 네. 그런데도 안 되니까 중앙선관위 임차 서버 29대 비밀리에 입력해 놓은 넷버스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거죠. 그러니까 할 거 다 했다는 소리인데. 할 거 다 해도 안 됐지. 지금 이제 제가 보도를 보니까 2012년 7월부터 8월부터 12월 끝까지를 조사를 KBS에서 했고. 네. 그러니까 새누리 캠프 외곽 조직 가운데서 그 서강 바른 포럼, 그다음에 서강 바른 포럼하고 동서남북 포럼 동서남북하고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새누리 캠프하고도 층수만 달랐지 가까운데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바로 가까운 데 있었죠. 예. 그래 가지고 이렇게 트윗을 통해서 21층을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네.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조작질을 해댔다라고 하는 건데. 네. 근데 이거보다도 더 심각한 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것도 지금 난리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결국은 뭐냐 하니까 중앙선관위 18대 대선 중앙선관위 임차 서버를 통한 개표 조작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이게 매크로를 넘어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이미 18대 대선 2012년 에 치른 그 선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청취자들 가운데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방송을 보니까
예, 예. 이게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사실 18대 대 선거무효소송 재판이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중지가 되겠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가 남아 가능하죠. 있다 이렇게 보는 예. 그 변호사도 있더라고요. 예, 예. 일단 이제 그렇게 되는데 예. 그 말고도 업무방해죄. 예.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지금 7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게 이게 있구나.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지금. 예, 예, 예. 그래서 충분히 그때 당시 가담했던 자들을 처벌할 수가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KBS 보도에서 지금 눈여겨볼 만한 대목 한 가지만 좀 더 소개를 드리면, 예. 지금 당시에 검찰이 예. 포럼 동서남북 이게 이제 이런 데가 이제 일부가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관위가 고발을 했어요. 예, 예. 검찰에다가. 그래가지고 검찰이 그때 당시에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포럼 동서남북이 사용한 방대한 디지털 자료를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했구나. 확보를 이미 해놓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네. 이 기소를 하거나 처벌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덮어버렸구나. 그냥 방치해 놓아버린 거예요. 그 자료를 네. 가지고만 있고 검찰이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둔 거죠. 네. 이게 검찰도 그러니까 같은 공범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그때 전부 다 김기춘이 황교안 라인들이 공안부들이 그걸 다 잡고 있었어요. 장악하고 있고 윤석열이 날려버렸고 예. 예? 그렇게 검찰이 완전히 그냥 박근혜의 수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조직이죠. 예. 검찰 공안팀들이 박근혜 사조직이죠. 그래서 KBS는 지금이라도 이 증거 자료를 가지고서 예. 이 업무방해죄 예.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충분히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새누리만 공격할 이야기는 아니고, 민주당 그때 당시 대선 캠프의 SNS 단장까지 했던 사람의 증언이 나왔어요. 그리고 KBS가 이제 전수조사를 하면서 민주당 거를 또 이제 민주당 거가 하나 트윗을, 예를 들면 국정원에 관련한 트윗을 날렸다. 그러면은 이 갑자기 그냥 수십 개가 동시에 같은 시간에 알기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그래서 매크로를 돌렸다 이것도. 예. 프로그램 가운데서 트윗덱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돌렸고 그때 당시 조아무개던데 민주당 대선 캠프 SNS 단장했던 사람의 증언이 트윗덱에 넣고 사용한 계정이 100개가량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예.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진 뒤에 이게 드러나면 선거 이겨도 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중단했다. 예, 국정원 사건이 터지니까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민주당에서 계속 활동하다가 평민당의 평화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평화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꿔서 지난 6.13 지방선거의 후보로 나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낙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일을 증언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민주당도 비슷한 매크로를 돌린 것은 사실이다. 규모가 100개 계정 정도밖에 안 되지만, 새누리가 2,866개의 계정을 돌렸고, 민주당은 한 100개 정도를 돌렸다. 이 정도가 지금 KBS 보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둘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매크로도 심각한 문제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가 대한민국 중앙선관위가 2013년도에 창설한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를 통하여
이게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의 18대 대선 때 써먹었던 그 선거 시스템과 기기들을 갖다가 이게 수출을 해갖고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뭐 아프리카, 중동, 남미, 뭐 태평양 연안 국가들,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예, 이 그렇지 문제를 않아도 조금 우리가 이제 몇 차례 그걸 해야 될것 방송을 같아요.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 개표 조작 시스템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 개별적 시스템이죠. 네. 아직 어떻게 했으면은 지금 콩고의 시민단체들이, 이 시민단체들이 콩고에서 지금 이 대한민국까지 날아와갖고 중앙선관위까지 가갖고 지금 12월 대통령 선거에 이거 한국산 전자개표기, 투표기, 이 부정석이 악용될 수 있다고 항의까지 할 정도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콩고 같은 경우는 여러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전기도 안 들어온 오는 지역들이 많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것도 스마트폰 우리가는 보급률이 아주 낮은 전기- 나라입니다. 스마트폰이라 전자기기. 그렇지. 그런데 그거다가 터치스크린 투표 예, 시스템을 도입하겠대. 우리나라도 이 개표 조작이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국회가 터치 스크린만큼은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걸 해가지고 안 갖다가 쓰고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터치 예. 스크린 형태의 투개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네. 이 콩고가 이번 올해 12월에 대선을 치르겠다라고 강행을 그래, 하고 지금 있고. 그것이 한국선 전자투표 단말기들이 지금 인천 안에 선적되고 있는 게 이거 사진을 찍겠어요. 예. 그 지금 현재 그거 다 계약이 돼갖고 지금 콩고로 지금 배로 지금 이송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콩고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가 끝난 지가 벌써 2년이 됐어요. 그래요? 그런 인간이 아직도 안 물러나면서, 예? 그 임기가 진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물러나면서 올해 12월에 대선을 치르고 나는 물러나겠다. 그리고 이번 12월에 대선을 대신은 내가 출마를 안 한다. 예. 이렇게는 말하고 있지만은 예. 콩고 국민들은 못 믿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부정이 저질러질지, 예? 굉장히 그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예. 이 선거에, 이런 문제 많은 선거에 한국산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터치스크린 형태의, 예. 그것도 미루 시스템즈가 수출한 예. 것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콩고 야당과 국민들이 반대가 지금 심각하고,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관 앞에서도 콩고 주민들이 터치 스크린 사용 반대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한국 중앙선관위, 콩고 선관위에 터치 스크린 도입을 하지 말 것을 갖다가 지금 요청하고, 이거 난리가 지금 났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제 지금, 그렇지. 콩고의 그 법에 의하면은 예. 전자투개표 시스템을 안 쓰게 돼 있대요. 그렇게 해놨네, 보니까요. 네, 법령들까지 어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네, 목적이 네. 뭐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거 지난번에 이라크에서도 부정선거 개표 조작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라크 총선에서도 이라크 드러났잖아요. 총선에서도 같은 네. 업체, 우리나라 지금 그 네. 미루 시스템즈, 예. 우리 그 투표지 분류기를 제작해서 공급한 업체인데, 이 업체가 해외 수출을 그렇게 이 전자투개표 시스템들을 했고, 네. 그들이 그렇게 콩고랄지 이라크랄지 또 엘살바도르 또는 뭐 키르기즈스탄 뭐 수많은 이런 나라들한테 뻗어나가게 만들어준 기관이 앞서 말씀하신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예. 그래, 이 AF이라는 데 선거기관 아닙니까? 2013년도에 중앙선관위가 이걸 만들었다니까요. 자기 자본을 다 들여갖고. 그리고 그 중앙선관위 그때 당시에 사무총장이던 예. 사람이 이제 예. 그 총장 끝나니까 바로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DR 콩고랄지 뭐 이런데 이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고 그렇게 예. 홍보 대사 노릇을 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완전히 그 국가 위신을 세계에다가 정말 그 국가 망신을 시키는 형태라고 보는데 예, 국가망신이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지난 몇 월 달이더라? 이게 지난 4월 달인가? 나도 예. 고발해놓고 좀 쌈쌈하네요. 예. 그래서 이게 중앙선관위가 2013년대 창설한 세계선거기관 협의회가 예.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다가 공정한 선거 시스템을 갖다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출한 나라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휘발려갖고 좀 전국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지금 그 부정선거를 그래, 수출하는 이거-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이것도 고발했는데, 이거 고발 내용이 뭐냐 하니까, 중앙선관위가 세계 선거 기관에다가 뭐를 갖다가 지원했나 그러니까, ODA, 예. 공적 개발 원조, 자금을 예. 갖다가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했어요. 그때 이제 그거는 우리가 방송에서 다뤘는데, 목사님. 예. 그때 인터뷰하면서 아마 예. 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 공적 개발 자금이 법적 근거도 없이, 고이카를 통해서, 이걸 갖다가 지원했는데,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가 바로, 지금, 미르 시스템저, 네. 에게 특혜를 주면서, 선거기관, 장비나 모든 것을 갖다가 미르 시스템저가 전부 다 독점하도록 했어요. 자, 그런데 예, 이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번에 DR 콩고 시민단체가 방문해서 이거 사용하지 않게 중앙선관위가 한국 중앙선관위가 우리 DR 콩고 이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찾아왔죠. 그렇게 좀 도와주라. 네. 라고 요청을 하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면담 신청을 해서 면담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시에 그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대년 씨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선관위는 아무런 어떻게 할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사설업체가 그러니까 민간 업체가 계약을 통해 가지고 수출한 장비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무관하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회피죠. 중앙선관위가 세계선거기관 협의에다가 2015년도부터 수십억 대의 자금을 갖다가 계속 지원했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세계선거기관 협의회는 중앙선관위에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밑에 산하기관. 산하기관에 해당되는 거지. 운영비 전액을 중앙선관위 예산으로 지금. 그렇죠. 2015년부터 전액을 갖다 그것도 수십억 대의 OD 자금을 해외 선거 지원으로 한다 하면서 그것다고 줬으니까. 사실은 직원들 대다수가 중앙선관위 직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관할 책임 감독해야 할 자가 중앙선관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직원은 8명이 중앙선관위가 파견한 직원들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금도 자기가 대주고 직원도 파견하고. 그래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관계가 없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책임 회피죠. 네, 책임 회피일 뿐만 아니라 속아 웃을 일입니다, 진짜. 그건 속아 웃을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지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역임한 사람이 바로 거기 가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그렇죠. 네, 사무총장을. 근데 우리와 무관하다. 그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들을 갖다가 무슨 명목으로 고발했는지 다시 한번 하려면은 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 예산을 갖다가 중앙선관위가 선거기관 협의에다가 줬어요. 공적 자금을 갖다가 줬으니까 법적 근거도 없이 줬으니까 저희들이 업무상 배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업무상 배임으로 이들을 갖다가 고발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뭐 조치가 있습니까? 고발했는데 검찰이 지금 자체적으로 수사를 안 하고 지금 관할 경찰에다가 지금 과천 경찰에다가 넘겼는데
과천 경찰에서 아주 연락이 안 와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내일 또 전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게 그러니까 아마 2개월, 아주 2개월 지났는데. 혼란한 문제만 자꾸 목사님이 이렇게 제기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예, 지금 중앙선관위와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그다음에 그것을 만들어서 예? 지금 수출한 업체까지 다 건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은 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부정선거를 수출한 나라로 딱 규정이 되는, 확인이 되는 일이 되고, 예, 예. 이게 참, 우리나라 국격이 이미 지금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이 시스템, 우리 이게 한국 선거 질서뿐만 아니라 세계 선거 질서를 위해서라도 네. 이거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 그냥 대충 덮으려고 해서 덮어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은 그들이 콩고 시민단체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그 대한민국까지 중앙선관까지 날아와갖고 네. 그 12월에 있을 그 대선에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주지 말아달라고 지금 그 호소하라고 할 정도니까 얼마나 너무 이게 그러니까 한국 내의 부정선거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결과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고만장해가지고 또 이제 네. 특정 업체한테 그것을 계속 장비를 갖다가 해외에 수출하도록 다리까지 놔주고 예. 뭐 세계선거기관 협의회를 통해서 말이죠. 뭐 이런 네, 온갖 또 부정선거 해외로 퍼져 나가고. 그냥 케냐도 있죠. 2016년도 케냐. 그래서 우리 집안의 내에서의 이 부정을 제대로 지금이라도 뿌리 뽑아야 된다. 뭐 이런 그렇죠. 이거를 잡지 않으면 전국 자체가 혼란이 와요. 예. 국민 주권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조작질한다는 것은 매크로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예. 중앙선거니까 전산을 통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자부심이 너무 이렇게 자부심이 커서 이걸 갖다가 전 세계에다가 수출한다는 것은 이거는 범죄 중에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16년 이 박근혜가 탄핵 이제 그 심판을 받고 2017년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말이죠. 새로운 그 정권이 들어섰는데 지금 사법농단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터져서 워낙 큰 일들이 그냥 계속 지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감각이 좀 무뎌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죠. 시간도 많이 지나고. 워낙 충격적인 뭐 세월호 사건, 국정원의 대선 개입, 기무사의 쿠데타 예비 음모, 내란 음모, 온갖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이제 뭐 이런 거 선거 부정 개표 조작 이건 뭐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고 요즘은 꺼내봐도 뭐 한벌 이야기를 왜 하느냐는 식의.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선거 부정 문제를 조기에 해결했다면은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안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방이 되는 건데. 이게 사실은요, 이라크 하이드 총리가 이게 그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핵심이라고 이렇게까지 거기서 이게 지목할 정도면은 이게 사실은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자체적으로 이거 빨리 이걸 갖다가 수습을 하고, 이제까지 그러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좀 자숙하고, 이걸 갖다가 수출하지 말아야지. 지금 현재 콩고의 전상 기계 장비를 전부 다 지금 싣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는 그래도 이게 조작 사실, 그러니까 12배까지 실제 수개표를 해보니까 차이가 났다라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 자체는 이전에 발표됐던 데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자국 문제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적할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 조작 사실 끝까지 가버리면 나라가 끝장나버리니까. 그렇지, 수습을 그냥 대충 봉합을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부정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
예. 우리 같으면은 그것이 확인된 이상 선거가 무효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갈 건데 무료가 돼야 되죠. 예. 거기는 그대로 이제 아직까지 이제 민주주의 경험이 아주 일천한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참, 저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 웹이라 하죠. 웹이라 하죠. 예.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선거 장비를 수출해서 각 나라마다 이게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게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지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을 법적으로 단죄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또 꾸준 일을 도맡아가지고, 이거 고발을 지금 이 중요한 사건들 두 건이나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을. 이제는 뭐 세상이 좀 바뀌었으니까 검찰도 법과 정의에 따라서 양심껏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도 많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죠. 예, 이건 뭐 소신껏, 양심껏, 있는 그대로 만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죠. 범죄자들은 제대로 좀 처벌을 하고 그렇게 부정선거가 좀 뿌리 박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목사님께서 많이 애를 쓰셨는데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 방송을 통해서 좀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매크로가 결국은 선거에 연결됐고 그 선거 매크로를 넘어선 또 엄청난 것도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만 온통 언론들이 지금 거기다만 지금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데 그보다 지금 가려진 것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해외까지 부정선거가 수출이 되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는 우리 국내의 민주주의 문제를 넘어서 온 세계의 선거 부정을 통해서 세계 각국 나라의 각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혼란을 상황이죠. 야기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부터 빨리 이것이 좀 진화가 되기를 바라고요. 목사님이 그 탄원서가 좀 효력을 발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덧붙일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선거 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선거 제도에 있었던 지금 현재 집중식 개표, 전자개표를 위한 집중식 개표를 이번 이참에 선거제도 개혁하는 이참에 집중식 개표를 없애고 수개표로 하는 것을 법적으로 국회에서 이걸 갖다가 개정을 해서 선거의 어떤 개표 절차에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질서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튼 그 수개표를 실현하는 일은 지금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혁 과제로 지금 채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때 강동원 의원이 그걸 갖다 제안했을 때 그들이 매크로를 돌려갖고 하루에 뭐 9천 건이라든가 반대를 갖다가 하게 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제서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걸 알게 된 건데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말 요원하다. 좀 그런 생각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관계돼. 우리 시민들이 이 문제는 끊임없이 관심 갖고 떠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젖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권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누가 권력자들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모로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우리 그 청취자들하고 인사하시고 다음에 한번 또 통화하시죠.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로 요즘 매크로 때문에 시끄러운데 정말로 우리가 이 매크로를 넘어서서 중앙선관위 개표 조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올바른 선거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이렇게 그 애를 쓰고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우리 그 김우영 목사님 많이 응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